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이제 정말 곧 12월이 다가오는데요. 날씨도 그렇고 벌써 연말연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대대로 이번 연말 우리 시장 좀 훈훈하게 달아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슈나 재료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슈 뉴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봅니다. 지난 한 주 국내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 초반 약세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 시장도 2.7% 올라 강세 마감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가 2천억 원 넘게 IT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 뉴욕과 유럽 모두 큰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새벽부터 주요 유통업체에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경기 민감주들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힘입어 뉴욕 증시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한국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안정적 원전 운영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 중 녹색 성장을 위한 법, 제도, 감축 목표를 마련한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슈앤뉴스. 오늘은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지난 한 주 국내 시장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이기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난주 흐름 자체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IT의 상승주가 굉장히 좀 강했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주초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PBR로 한 배나 말씀드렸는데요. 1870포인트, 일정 증권사에는 1860포인트를 하는데 어쨌든 1860포인트나 70포인트가 PBR로 볼 때 1배 정도 되는데 이 저점을 지키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서 지난 한 주 동안 2.7%, 3%가까이 상승했던 장이 연출되었다. 따라서 위기 때 기회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도 전반적 흐름 자체 보면은 여전히 강한 주였다. 그래서 6원 정도 떨어져서 1086원 정도. 그래서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에도 불구하고 좀 아이러니컬하게 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IT의 상승이 좀 줄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동차도 수출이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자체가 이어졌는데 자동차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볼 때 이 환율과 그다음에 수출주 간의 어떤 주가상의 내용상의 디커플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 채물 보면은 좀 정리해 보면은 지난주도 한 7bp죠. 7bp 정도가 올라서 2.84% 정도 올라서 국고채의 반등이 조금 눈에 띄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11월에 HSBC 제조업의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10월 이후 처음으로 50선을 넘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였지만 근데 실제로 상해 종합지수의 반등은 크지 않음에 따라서 아직까지 이제 펀더멘탈이 지수 견인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 2천 이상 IT에 집중하면서 IT만으로는 좀 섭섭한 모습들 그런 모습이 좀 재현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인 PR 프로그램 매수죠. 매수로 본다 그러면 한 8천억 정도 이상 유입되면서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매수 차익 잔고는 10조 원을 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난주 좀 특징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당연히 금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IT, 전기전자의 상승폭이 거의 10%에 육박하거든요. 8%에 육박하면서 좀 특징적인 내용을 보였고요. 금제도 이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버텨주면서 IT 대장주들이 버텨주다 보니까 그 밑에 2등주와 3등주까지. 그리고 요새는 또 리포트 제가 아침에 보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상당분의 리포트, 그러니까 100개에서 어쨌든 500개까지 오는데 그중에 상당수의 리포트가 이 IT의 개별 종목을 추천하고 있다는 면을 본다 그러면 확실히 IT가 좀 우리말로 좀 무슨 말로 하면 B를 받았다. 그래서 B를 받아서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지 형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 말고도 섬유 의복이라든지 유통, 건설 등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 건설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시장의 변화가 좀 도래된 것이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해석이 좀 필요한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들이 많이 감안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이어지는 역할이 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보험이나 전기, 가스나 금융들,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 섹터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모습이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내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경기 민감주일 때는 다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 방어주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언더퍼포하는 모습이 연출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하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자동차의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위기가 좀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했는데 지난주에 어느 정도 현대자동차 그룹의 내용들이 안정화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넥센 타이어를 비롯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역시 이 주시장에서는 이렇게 위기 때를 활용해야지만이 진정한 수익률을 낳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2.7% 상승이었는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초과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금융시장, 특히 주시장에서의 진정한 수익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준 그런 한 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항상 뭐 주식 시장에서요, 네. 관심이 집중된 후에는 그런 만큼 결과가 또 안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너무 IT 쪽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약간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근데 이제 항상 이 얘기, 주시장은 누가 이렇게 어떤 증시에 관련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버블의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관성의 법칙처럼요, 필을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는 것이 주식시장의 역사의 특징이다. 특히 네. 이제 항상 그림 자체를 5년이나 3년에서 5년 놓고 보면요, 이 대장주가 움직이면은 그 관련된 대장주, 예를 들어서 뭐 시가총액의 10조 이상 업체들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10조 미만에서 1조 업체들이 이등주라는데요. 그 이등주 업체가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피날레를 마무리할 때는요, 1조 미만의 중소형 업체들이 높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국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면에서는 여전히 대장주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2등주와 3등주들이 같이 높게 올라가고 지금 IT만 얘기하고 종목만 애널스에서 추천해 나오면은 급등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이런 그림은 좀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이런의 어떤 급등 자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 전후 보면은 다소 흔들릴 여지가 있어서 현재는 제가 볼 때 즐기시되 그러나 항상 경각심은 갖고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올해 상하반기를 통틀어서 가장 핫한 키워드 두 개를 뽑으라면 IT와 중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IT와 중국 두 가지가 같이 엮여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이에 따라서 급등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나를 좀 살펴봤더니요. 중국 본토에서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내년도에는 중국에서 1위를 내주고 2위로 밀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그냥 IT를 좀 더 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IT 흐름 자체는 새로운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10년 이후에 도래한 메가 트렌드에 가깝고요. 그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영향은 사실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상태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말할 것 없이 아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나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자체들, 소비 시장이 떠오르는 것들은 이제 브릭스 시장이라는데 요새는 또 이제 새로운 경제나 우리 금권 시장에서 이 브레이크아웃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기대하는 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치를 낼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아웃 국가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국가가 대표적인 게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중국이 새로운 시장임에는 불구하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역할 자체 또 삼성전자의 역할 자체는 이런 신흥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1위 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잠시적으로 2위 정도 머물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현실화되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뭐 이해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단시적으로 가더라도 다른 떠오르는 이 브레이크아웃 국가에서 다시금 1위로 진출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높은 성장을 내기 때문에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아직까지 한국이 이 잘 나가는 분야에서 특히 IT에서 잘 나가는 분야에서의 이 고도 성장, 높은 성장은 여전히 기대해도 좋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악재가 되면 단기로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오히려 매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IT 관련주가 답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매수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해봤고요. 계속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많았어요. 중국이랑 미국 쪽 지표가 잘 나왔는데 그래도 가장 큰 호재성 재료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마치고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요. 미국의 연말 소비 시즌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방문 고객은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하면요. 한 3.5% 정도 증가한 반면에요. 매출은 한 1.8% 감소하는 좀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자체를 보면은 흐름 자체에서는 판매가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익 자체는 좀 가격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미 소매 협회 그 내용을 좀 인용해 보면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주말 쇼핑객 수는요. 한 2억 4,700만 명 정도로요. 같은 기간 비할 때 한 9%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평균 소비액은 423억 달러로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 소비액이요 59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높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 판매도 급증하고 있는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를 포함할 경우는요 매출 증가세가 견고하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 핵심, 그 중앙에는 IT 관련된 기업들의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 IT 업체들의 판매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삼성전자라든가 애플들이요. 적극적인 이 프로모션 제도를 지금 통해서 판매를 좀 동용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잘 팔리니까 자기 제품을 10에서 15% 정도 할인 판매하면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IT의 제품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생각보다 많은 그런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게 끝나고 연말 쇼핑 시즌 정도 들어가면은 이 소비 효과는 여전히 이런 어떤 프로모션에 따라서 IT에 따라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내고 오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흐름 자체는 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제 이게 나올 때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냐 아니면 실적 장세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전반의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는 것은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가는 건 IT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내용을 좀 열어서 섹터별로 또는 산업별로 내용을 좀 점검해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4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섹터는 IT밖에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그러면 사실 IT가 올라가는 것 자체만큼은 실적 장세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다른 섹터들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그냥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는 것들은 유동성의 심의에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것들은 기대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박스를 그리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좀 근본 이 11월 달과 12월 달 이 시장 자체는 좀 독특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IT의 상승 자체는 좀 올라타시는 게 맞다. 제가 볼 때. 하지만 내년 상반기 때는 그렇게 급상승을 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